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주에 코스모 화학과 신소재,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상증자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남아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9월 4일에 두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화요일에는 권리락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코스모 화학은 권리락이 나왔던 어제는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상승을 되돌리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신주인수권 배정 기준일이었던 월요일 주가가 43,650원이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43,500원으로 마감되었으니까 권리락 이후 오늘까지 주가는 150원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코스모 화학과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배정 기준일이었던 월요일 주가가 15만 6,100원이었었는데요. 오늘 주가는 16만 200원으로 마감되었으니까 권리락 이후에 주가는 약 4,000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종목은 1차 발행가액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1차 발행가액이 35,400원으로 정해졌고요. 기존 발행가액보다는 850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1차 발행가액은 기존 가격보다 더 높아졌는데요. 1차 발행가액이 12만 2,800원으로 확정되었고 기존 발행가액보다 4,100원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유상증자 프로세스는 화면 보시는 5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9월 4일 기준으로 두 종목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신주인수권을 받게 됩니다. 혹시 유상증자가 처음이라면 이 단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한 주씩 청약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를 초과 청약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신주인수권 배정 비율이 0.08주였습니다. 9월 4일에 보유했던 주식수에다가 배정 비율을 곱해서 신주인수권을 받게 되는데요. 인수권은 소수점이 절사가 되고 배정됩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을 13주 이상 보유하신 분들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으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을 100주를 보유했다면 인수권을 8주를 배정받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신주인수권 배정 비율이 0.05주였는데요. 그래서 9월 4일에 코스모 신소재를 20주 이상 보유를 하신 분들부터 인수권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100주를 보유하신 분이었다면 신주인수권을 5주 배정받으시게 됩니다. 이 인수권은 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계좌 잔고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5거래일 동안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모 화학은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매매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거래일은 5일이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월 4일에 두 종목을 보유를 해서 신주인수권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유상증자 청약은 하지 않고 싶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이 기간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아서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했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이 기간에 인수권을 매수를 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신주인수권을 받기는 받았는데 유상증자 청약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나 이 기간 동안에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매수를 하고 청약 수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받은 인수권만큼만 유상증자 청약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매매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신주인수권을 매매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신주인수권 매매를 모바일에서 할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키움증권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주문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는 돋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의 중간처럼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중간의 메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여기 신주인수권을 누르고 종목 이름,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신주인수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매매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되지는 않고요. 매매 기간에 검색을 해보면 신주인수권이 찾아집니다. 인수권 매매하는 방법은 일반 주식 매매와 동일한데요. 호가를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 주문을 내시면 되고요. 주식시장 거래하는 시간 동안에 동일하게 매수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에게 신주인수권 시세가 얼마가 적정하냐 여쭙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지금은 시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신주인수권이 거래되는 기간의 주가와 유상증자 가격의 차액 정도가 신주인수권의 시세로 결정되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로 예를 들어보면 거래기간의 주가가 17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12만 2,800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당시의 주가와 유상증자 가격 차액이 47,200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신주인수권 시세는 차액보다 약간 낮은 45,000원이나 46,000원으로 결정되는데요. 이런 인수권을 매매할 때 유증 가격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향후 주가도 계속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향후 주가가 더 올라가서 유증 가격하고 차액이 더 커지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시세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 반대라면 시세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매매 당시 주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신주인수권 시세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코스모 화학은 1차 발행가액이 10월 16일에 발표되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11월 2일에 발표됩니다. 2차 발행가액은 향후 주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기간의 기준 주가에다가 할인율도 적용을 하고 또 증자 비율도 적용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려워서 이렇게 정석대로 계산은 하지 않고요. 그냥 할인율만 적용해보면서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본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 유상증자 가격은 1차 가액과 2차 가액 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2차 가액이 더 낮아지면 최종 유상증자 가격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 화학 10월 중순의 주가가 44,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할인율은 20%이거든요. 그래서 44,000원에 20% 할인율을 적용하면 35,200원이 됩니다. 1차 발행가액이 35,400원이었으니까 2차 가액이 1차 가액보다 더 낮아지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코스모 화학의 10월 중순 주가가 44,000원보다 더 낮다면 최종 유상증자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차 가액을 결정하는 기간이 10월 말인데요. 그래서 10월 말 주가가 15만 3천원보다 낮아진다면 2차 발행가액이 1차 발행가액보다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들은 발행가액이 낮아지면 모집하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 두 종목도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1차 발행가액으로 확정될 것 같은데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이 1차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로 예를 들어보면 주가가 10월 말에 21만원까지 올라갔다 치면 이 주가에다가 할인율을 40% 적용합니다. 21만원에 40% 할인율을 적용하면 12만 6천원이 되죠. 자, 12만 6천원은 1차 발행가액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 할인된 가격이 1차 가액보다 더 높다면 이 가격이 최종 유상증자 가격으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처럼 유증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상증자 최종 가격이 확정되면 클라이막스인 구주주 청약을 해야 됩니다. 코스모 화학은 10월 18일과 19일에 청약을 해야 되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11월 6일과 7일에 청약하는 일정입니다. 구주주 청약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상증자 청약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가 힘들다면 이렇게 유상청약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빠르게 찾을 수가 있고요. 보통 청약 가능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지만 둘째 날에는 오후 2시까지만 청약을 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구주주 청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첫날에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를 초과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총 12주를 청약할 수가 있게 되고요. 초과 청약 수량도 소수점이 절사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신주이수권을 10주를 가지고 있어도 초과 청약은 2주를 할 수가 있고 13주를 가지고 있어도 소수점이 절사가 되기 때문에 초과 청약은 2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을 하시려면 구주주 청약 기간에 청약 수량만큼 돈을 예수금에 입금을 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수권을 10주를 보유하고 있고 유증 가격은 122,2,8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인수권의 20%는 초과 청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총 12주를 청약할 수가 있고요. 청약 증거금인 148만원을 예수금에 입금을 하고 12주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 보유 수량만큼 청약하신다면 무조건 신주는 배정됩니다. 그리고 20% 초과해서 신청한 수량은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만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과 신청한 수량이 배정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과 신청했던 수량 중에서 배정되지 않는 수량만큼은 며칠 뒤에 환불 받으시게 됩니다. 두 종목은 최대 주주가 120% 초과 청약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었는데요. 최대 주주가 초과 청약하는 종목 웬만하면 구주주 청약에서 미달이 되지는 않고요. 혹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수량에서 일부 미달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달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과 청약한 수량이 전부 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주주 청약에서 미달이 나오면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 종목은 구주주 청약에서 미달분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모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미달이 나와서 일반 공모를 진행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을 하고 나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코스모화학은 11월 9일, 코스모신소재는 11월 28일에 신주가 계좌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권리 공매도라고 해서 신주를 배정받기 3일 전부터 미리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미리 매도를 하는 게 꼭 유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리 매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상증자 남은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댓글로 말씀을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유상증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남은 한 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